자, 책 먼저 한번 펴볼게요. 질문했던 사항들은 일단 좀 추후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53페이지죠. 53페이지 보시게 되면 유형 27번입니다. 자, 세 개의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인데요. 자, 이거요 좀 설명할 게 있거든요. 일단 설명 먼저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할 거예요. 넓이 구하는 게 총 두 가지가 존재하거든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건 총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먼저 첫 번째요. 첫 번째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예요. 얘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왜 당연하지 않게 되냐면요. 얘가 세 개의 점만 딱 꼭지점으로 주어진다면, 이렇게만 딱 주어진다면요. 얘 밑변을 뭘로 구할지 높이가 뭐가 될지를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첫 번째 방법으로 문제를 풀 때는 좀 좌표 평면에 정확하게 점을 찍어주길 바래요. 얘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는 솔직히 그냥 대충 그려도 되거든요. 근데 얘는 좀 정확하게 그려주는 게 보기 편하다.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이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밑변을 하나 정해요. 얘를 밑변으로 하겠다. 딱 세웁니다. 그러면 여기 점부터 해서 점까지 거리 공식 있잖아요. 그죠? 얘가 점에서 점까지 거리 공식으로 해서 선분의 길이가 나오겠죠? 얘가 밑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높이는 뭐가 되냐? 여기 나머지 하나의 점 있잖아요. 얘가 여기까지 수직으로 떨어진 이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있는 저 높이는 어떻게 구하냐? 얘를 조금만 더 연장시켜서요, 여기에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잖아요. 그죠? 이 직선의 방정식이랑 여기 떨어진 한 점까지의 거리 공식, 그러면 얘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구해지겠다. 얘는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밑변 구하고 높이 구해서 넓이까지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엄청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물론 지금 교육과정에선 빠져 있습니다.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빠진 지 꽤나 오래됐거든요. 뭐냐면요, 너네들 이거 같이 했잖아요. 우리 방학 때 시발점 하면서 했잖아요. 시발점? 네, 기억나시죠? 세 개의 점의 좌표가 정확하게 딱 주어져요. A, B, C, D, E, F. 정확하게 딱 세 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 얘를 2분의 1의 절대값에 순서 상관없이요, 가장 0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앞에다가 적어요. A, B가 뭐 0이 많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 둘 중 아무거나 순서 상관없어요. 근데 X좌표를 위에다 적어줬잖아요. X좌표 위에다 적어준 것만 맞춰서 C, D, E, F 라고 적어준다. 또 기억나요? 제 앞에 있는 거를 그대로 뒤에다가 갖다 주는 거죠. 여기 A, B 한 번 더 적어서 절대값이다. 그리고 나서는 대각선끼리 다 곱해서 더한다. 그 다음은 반대로 내려오면서 다 더한다. 근데 이 하얀색이랑 초록색은 빼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요, 2분의 1의 절대값에 얘네들 AD 더하기 CF 더하기 EB 라고 하는 거에다가 빼기에 AF 더하기 ED 더하기 CB, 이렇게 절대값 씌워준 게 넓이가 된다. 자, 그래서 얘는요, 객관식 할 때는 쓰면 돼요. 얘는 객관식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얘가 서술형식이에요. 서술형식 문제다. 자, 서술형이 나왔는데 이따구로 풀면은 점수 빵점이에요. 진짜 1점도 안 줘요.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예요. 얘로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하실 줄 알아야 된다. 왼쪽에 있는 거 시간 겁내 빨라요. 만약에 3개의 꼭지점을 주고 넓이를 구하여라. 얘 5분 걸리는데 얘 1분 걸려요. 시간 단축은 진짜 최고거든요. 근데 만약에 서술형이 나왔다. 얘로 적어줘야 된다. 근데 얘 조심하셔야 돼요. 얘 서술형이 등장할 가능성 제가 볼 때는 75% 아니 8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단계별로 괄호 1번, 괄호 2번, 괄호 3번, 괄호 4번까지 해서 나오는 문제로요. 알겠죠?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거,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마지막 최종적으로 넓이까지. 딱 4단계죠. 그래서 얘는 꼭 할 줄 아셔야 된다. 자, 그래서 얘 2개, 아니 하나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272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필기할 시간 줄까요? 조금 필요한가요? 필기 시간 좀 필요한가요? 얘 다 적었죠? 좀 줄까요? 그러면 네, 필기 시간 조금 줄게요. 자, 272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직선 3개가 나와 있잖아요. 얘가 만드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일단 좌표부터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랑 만드는 교점의 좌표는요 4,7이고요 얘랑 만드는 좌표는 6,1이고요 6,-1이요 얘랑 얼마요? 1,2 이렇게 3개의 점의 좌표가 나와요. 그러면 얘를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좌표를 좀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나타내 주는 게 좋거든요. 마이너스 1,2 6,-1 대충 여기쯤에 그 다음에 4,7 여기쯤. 자, 이렇게 놓고 풀면은 얘를 밑변으로 둘 수가 있겠죠? 그죠? 각각의 좌표들 좀 적어 놓고 얘는 6,-1 마이너스 1,2 4,7 자, 그러면 얘 거리 공식 지금 이 정도는 암산은 이제 가능해야 돼. 자, 암산으로 들어간다. 자, 머릿속에다 루트 하나 크게 넣어놔. 얘에서 얘 빼면 7이다, 그지? 앞에 49 적어놔. 그 다음에 더하기에 얘에서 얘 빼면 3이거든. 제곱하면 9 적어놔. 그러면 49 더하기 9잖아. 58이지. 루트 58 나오게 되어야 된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야? 내가 계산 잘못했나? 49 더하기 9. 58이잖아. 이 정도는 암산을 하셔야 된다. 루트 58이다. 그리고 이제 학년이 점점 올라가면 갈수록이요. 이 안에 있는 거를 밖으로 빼는 것도 좋긴 한데 그냥 그대로 두는 것도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좀 쉽게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다음 여기에 있는 이 직선은 어떤 애죠? 제가 어떤 애예요? 네. 저 직선이 어떤 직선이죠? 3개 중에서 어떤 직선이에요? 네? 예? 어떤 직선이냐고요? 네? 이 3개 중에서 어떤 직선에 해당하냐고요? 네? 어디요? 진심이야? 아니, 야, 기울기들 봐봐. 얘 기울기 1이잖아. 얘겠지. 얘 기울기 마이너스 4잖아. 제일 급한 거겠지. 얘겠지. 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3x 플러스 7y 마이너스 11은 0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직선이랑 여기에 있는 하나의 점 4,7이라고 하는 점이랑의 거리 공식으로 높이 구해야 되겠죠? 그죠? 얘랑 얘 거리 공식 합니다. 거리 d라고 하는 거는요. 루트에 기억나시죠, 이거? 거리 공식? 얘제곱 9 더하기 얘제곱 49 분의 절대값에 각각들 xx 넣고 y는 y에다가 넣는다, 그죠? 12 더하기 49 더하기 마이너스 11. 그러면 얘는 50이 되겠네요? 그죠? 루트 58분의 50이다. 자, 이제 높이까지 나왔잖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50이죠. 2분의 1까지 계산하면서 넓이는 25가 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얘를 말로 풀어내면 서술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얘가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이요. 2분의 1 절대값 크게. 자, 지금 0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0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제일 간단해 보이는 애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얘가 계산하기 좀 간단해 보이거든요. 얘를 첫 번째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마이너스 1, 2. 그 다음은 순서 상관없어요. 6, 마이너스 1, 4, 7, 마이너스 1, 2. 자, 이제 이렇게 계산들 해서 더할 겁니다. 1 더하기 42 더하기 8이에요. 51 빼기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 하면은 마이너스 11에다가 12 더하니까 1 남죠. 1을 빼요. 여기에다가 2분의 1 계산하면은 25죠. 자, 시간 차이가 장난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교육과정이 아니라고 해서 철저하게 배제해야 된다, 얘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교육과정 아니라고 쓰지 말라는 사람들은요, 조금 비약이 있는 게, 그런 사람들한테 보면 꼭 수능 시간 아껴야 된다, 시간 아낄 수 있는 방법 최대한 찾아라 라고 다들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안 쓰면 시간 단축이 안 돼요. 쓸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많이 쓰세요. 알겠죠? 진짜 쓰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은 알려주진 않을 겁니다. 진짜 완전 야매 같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쓰다 보면 원리를 까먹어서 다른 문제를 못 풀면은 안 돼요. 근데 얘는 뭐 이 정도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다음입니다. 유형 28번이요. 유형 28번 보시게 되면은 제목에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자취에다가 별표 하나 해주시죠. 자, 두 직선의 이루는 각 2등분이거든요. 각 2등분 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성질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자, 여기에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도가 있는데 얘를 2등분한대요. 2등분한다는 거는 얘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반으로 나눈다. 그러면 얘랑 사이에 있는 걸 정확하게 반으로 나눴기 때문에 얘랑 떨어진 거리가요, 요만큼의 떨어진 거리가요, 두 개가 똑같아요. 그래서 수직그래. 각 2등분선 얘는요,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두 직선에서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의 모임이다. 근데 조금 있어 보이게 좀 적을게요. 자, 자취라는 말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자취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발자취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 두 개의 직선에서요, 떨어진 거리가 똑같은 점들을 한번 찍어 볼게요. 얘도 똑같고요, 얘도 똑같고요, 얘도 똑같고요, 얘도 똑같고요, 얘도 똑같고요, 얘도 똑같아요. 얘네들을 하나로 전부 다 이어준 게 자취라고 하고, 얘네 직선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각을 2등분 한다라는 거는 두 개의 직선이 있을 때 두 개의 직선에서 떨어진 거리가 똑같은 점들을 다 이어 놓은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얘는요, 274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274번입니다. 자,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요. E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다음,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 0이다. 자, 얘가 이루는 각을 2등분을 한다라는 건데, 얘네 두 개가 떨어진 점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떨어진 거리가 똑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점 P라고 하는 거를 새롭게 두는 거예요. 이 점 P라고 하는 게 뭐냐? 얘랑 떨어진 거리, 얘랑 떨어진 거리가 똑같은 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무슨 문제예요? 자취 문제거든요.
자취 문제는 얘를 좌표를 어떻게 세워야 돼요? 기억 안 나세요 혹시? 아, x, y. 맞아요. 다른 문자 안 돼요. x, y로 두셔야 되는 겁니다. 기억 잘 하시네요. x, y로 해야 좀 더 간단하게 풀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직선이랑 거리 공식이요. d1이라고 나타내겠습니다. 얘는 루트의 5분의 절대값의 2x 플러스 y 플러스 1 얘가 되는 거잖아요. 자, 얘랑의 거리를 d2라고 나타내겠습니다. 이 d2도 구해보면요. 루트 5분의 절대값의 x-2y 플러스 2라고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루트 5 약분되죠. 그러면 절대값 두 개가 똑같다라는 식으로 나타내지는데 얘는 어떻게 푸는지 기억나요? 절대값은 절대값. 제곱. 자, 왼쪽에 있는 거는 그대로 나와요. 제곱도 맞는 말인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그냥 풀어요. 2x 플러스 y 플러스 1이라고 그냥 풉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달고 풀어주세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총 두 개가 생기는 걸 보일 거예요. 왜 두 개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보세요. 각은 여기에도 있지만 여기에도 있어요. 얘 각이등분선 두 개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플러스일 때 정리를 하게 되면요. 다 왼쪽으로 넘기면은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는 식 하나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달았을 때 식을 구하게 되면요. 3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하는 두 개의 직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P가 만드는 자취예요. 직선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얘네들 얘가 A, B, C, D가 되겠네요. 뭐 다 더하면 값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80번 문제 한번 보세요. 280번 문제를 보게 되면 여기에 문제를 하나 좀 체크를 할 건데요. 내심을 지나는 직선에다가 밑줄 한번 해보시죠. 내심을 지나는 직선이요. 내심이 뭐예요, 여러분들? 내심이 뭐죠? 기억 안 나세요? 아, 내심. 새 꼭지점에서 자, 계속 말해보세요. 새 꼭지점에서 잘 모르겠어요? 생각이. 중선? 새 꼭지점에서 진짜 이렇게 탁탁탁 하는 거예요? 새 꼭지점에서 그냥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이에요. 자, 이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인데 이 원의 성질이 뭐냐면요. 이 중심에서 각각들의 수직으로 내린 이 거리가 내접원의 반지름과 다 동일하죠. 기억나세요? 아,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성질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 갖고 길이가 이렇게 나누면은 얘랑 얘랑 합동이죠. 네, 그쵸. 그래서 길 갖고 이렇게 나누면 얘도 얘랑 합동이고 어디 뒤에 가라고? 저기 길이 하다고 어디? 알잖아. 여기가 이렇게 합동이잖아요. 뒤에 같은 거 맞아? 알아. 기억나세요? 네. 자, 얘 두 개가 합동이거든요. 이만큼의 각을 2등분하죠. 네. 이만큼의 각을 2등분하죠. 여기 있는 각을 2등분을 하죠. 내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각의 2등분 선들을 다 이었을 때 만나는 그 점이 내심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심을 지난다 라고 하는 게 각 2등분 선을 의미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적어놓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29번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자취 방정식입니다. 자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점 P라고 하는 걸 어떻게 돌아? x, y라고 하는 걸로 돌아. 자, 283번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시죠. 283번 문제입니다. 자, 283번 문제 한번 보시죠. 진짜 나쁜. 진짜 나쁜. 자, 풀면서 들으시죠, 그럼. 천천히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에 A라고 하는 점이랑 B라고 하는 점이 주어져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직선, AB가 이루는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가 15라고 하는 삼각형을 만든다. 자, 일단 삼각형이 나왔으니까요. 밑변 곱하기 높이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자, 여기 있는 선분 AB라고 하는 것부터 구해보시죠. 선분 AB라고 하는 거를 밑변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길이 구해보셨나요? 얼마 나오죠? 5요. 5. AB라고 하는 이 밑변 자체가 5가 된다. 그럼 높이는 얼마일까요? 6이죠. 그렇죠. 앞으로가 높이가 6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높이가 6인 애를 찾아볼 텐데요. 일단 직선 AB라고 하는 것부터 찾아야 되잖아요. 이 직선 AB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기울기부터. 기울기 얼마인가요? 기울기가 4요. 네? 어? 네? 아, 잠깐만. 기울기가 3분의 4죠. 3분의 4에 앞에 있는 거 가지고 x 플러스 1 플러스 2 얘로 가지고 올게요. 자, 곱하기 3을 해야 되죠. 그래야 분모 없어지잖아요. 자, 곱하기 3 합니다. 3y는 4x 플러스 4 플러스 6인데 이 6 조심해. 조심. 얘를 왜 조심하냐면은 분모 곱할 때 여기다가는 안 곱한다. 희한하게. 분모를 그냥 여기다만 곱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걸로 계산을 실수해서 틀렸다고 하면은 진짜 일시티 와. 어쨌든 자, 이래서 얘를 좀 일반형으로 바꿔볼게요. 얘를 다 넘겨서 여기 위에다 적을게.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게 0이 된다, 그지?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직선이랑 거리가 6이 되는 이 점들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얘랑 얘부터 해서 점 P라고 하는 거 자취니까 x, y라고 둬야 되겠다, 그지? 얘 거리가 6이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거리 D라고 하는 거는 루트의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니까 그냥 5죠, 그죠? 5분의 절대값의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1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 얘가 6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양변 5로 곱하면요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10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30이다 라는 걸로 정리가 되는데, 절대값 없애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30일 땐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0은 0이요. 그렇죠. 3번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번 자, 3번 되겠네요. 저기까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풀었어요? 그냥 신발끈으로 해가지고 신발끈으로. 그러면 그 루트 루트를 이렇게 제곱 오,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게 해도 되죠. 그게 좀더 그죠, 그죠. 그렇게 해도 되죠. 빠르고 쉽고 그렇게 해도 되죠. 간단하고 좋고 잘하는 척하지 마. 잘해. 신발끈으로 해도 결국 얘랑 똑같은 식이 나오죠. 맞아요. 그죠? 근데 좀 더 간편해요, 뭔가 계산하는 거 없이 좀 더 간편하게. 근데 이렇게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서술로 나오면 어떡하세요? 아쉬운 거지 그러면. 자, 마지막 유형 3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빈칸 추론인데요. 286번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보고 오늘 마무리하시죠. 진도는 마무리하시는 걸로 하고 앞에 있는 거 질문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86번 문제입니다. 지금 삼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이 삼각형의 무게 중심이 주어져 있고요. 이 사이 거리까지 구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OA라고 하는 직선에 대한 기울기를 구한다. 자, 얘를 하나씩 다 따라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얘는 모의고사형 문제로 해서 학교에서 문제가 나올 때도 있죠. 근데 나와봤자 한 문제죠. 나오지 않거나 나오는 게 한 문제다. 일단 여기는 이 그림부터 좀 그려놓고 가겠습니다. 방학이니까 조금 해이해질 수도 있는데 해이해지면은 저희 옥상 같이 한번 갑시다. 옥상이요? 바람 쐬러.
자, 지금 그림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 G라고 하는 게 무게중심이니까 BG 대 GM이라고 하는 게 2대 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얘가 2고요. 얘가 1이다 라는 거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잖아요. 지금 같이 글 보면서 따라가셔야 돼요. 글 보면서 따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줄 점 B라고 하는 거랑 직선 OA 사이의 거리가 6 루트 1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그림에다가 높이를 직접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를 여기다 그려줘야 되겠네. 직선이라고 하고 얘를 6 루트 2다 나타내 주시는 거죠. G와 OA 사이 거리는 얼마냐 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라 라는 거잖아요. 얘 뭘로 구해야 돼요? 지금 눈에 보이세요 혹시? 자, 큰 삼각형 하나랑요, 여기는 작은 삼각형이에요. 닮음이거든요. 3대 2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거리가 여기에 있는 거리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를 찾아 주셔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지금 가고 있잖아요. G와 OA. G와 OA 사이 거리. 미안합니다. G와 OA 사이 거리니까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얘네요. 얘 높이. 이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삼각형은 똑같아요. 이 작은 거랑 큰 거랑 봤을 때 2대 3에 해당하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길이는 4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가 2루트 2라고 하는 길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에 들어갈 말은 2루트 2가 되는 거겠죠. 다음, 직선 OA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면 G와 OA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는 G 좌표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이 직선 기울기를 m이라고 뒀기 때문에 y는 mx라고 둘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거리 d라고 하는 거는 m제곱 플러스 1에다가 루트 씌운 거 분의 절대값에 얘는 8m-4라고 하는 걸로 적어지겠죠. 절대값이 다 들어가 있는 이 녀석이 나에 들어갈 식입니다. 얘가 나에 들어갈 식이에요. 얘가 가고요. 절대값까지 다 포함시켜줘야 된다. 자,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뭐 쭉쭉쭉쭉 계산이 된대요. 이때 m이라고 하는 애를 구해보면요, 얘가 직선 OG의 기울기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된다 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얘를 넘겨서 지금 다 제곱을 한 거예요. 이 식이 여러분들 어차피 직접 해보실 거니까 얘 제곱하게 되면요, 7m 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식이 나와서 m이라고 하는 게 1이거나 7분의 1이 된대요. 얘 1은 안 되거든요. 왜냐면요, 지금 O에서부터 이 G라고 하는 이 점까지 기울기가 2분의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은 안 되고 7분의 1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7분의 1이 다에 해당한다. 나머지 계산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풀이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진도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지문 상황 들어왔던 것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12번입니다. 삼각형의 넓이인데 이게 2등분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유형 12번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159번, 161번이요. 159번. 159번이요. 유형 7번이군요. 그죠? 일단 유형 7번은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따로 한번 해줄게요. 근데 155번 문제, 지금 155번 문제 보게 되면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하는 거 나오거든요. 얘 문제 어려웠잖아요. 그죠? 지금 삼각형이 하나가 주어져 있는데
얘 넓이를 2등분하게 만드는 값을 찾아야 된다. 근데 여기가 0,0 여기는 B좌표 7,3 여기에는 A좌표 마이너스 8,A다. 그리고 C라고 하는 좌표가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6,0이다. 이 점을 지나게끔 하는 직선이 얘를 넓이를 2등분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요 좀 하나만 여러분들 참고로 지금 하나 좀 알아줬으면 하는 게 있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뭐냐면요,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중에서요 그 대수 파트에 들어가면 배우는 게 하나 존재합니다. 삼각형 S라고 하는 건데, 넓이 S라고 하는 건데 얘를 사이에 끼인 각을 세타라고 하는 각도로 둡니다. 그러면은 이 넓이 S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AB는 뭐냐면요, 여기 각을 기준으로 해서 옆에 있는 이 변의 길이들이에요. 하나의 길이를 A라고 한다면 하나의 길이는 B가 되는 거거든요. 자, 잘 보세요. 얘 긴 거를 A라고 하고요, 얘 긴 거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 두 개 곱한 게 그냥 S예요. 근데 얘 삼각형이요, 넓이를 절반한대요. 그럼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얼마일까요? 여기 길이 곱하기 여기 길이. 자, 세타라고 하는 각은 똑같습니다. 사인 세타에 들어갈 값은 똑같아요. 제가 뭐가 됐든 간에, 특수각이든 뭐든 간에 똑같아요. 얘네 두 개 곱한 거는 얘네 두 개 곱한 거의 2배가 돼야 돼요. 긴 게 AB라고 했잖아요. 근데 넓이가 2분의 1이 되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에 2분의 1 AB의 사인 세타가 된다. 그래서 저기 짧은 것들이 곱이 얘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렇게 풀어도 복잡해요, 쟤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점 P라고 하는 거를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뒀거든요. 얘 길이가 2고요. 얘 길이가 1이에요. 뭔 말할? 제일 긴 게 A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길이가 3분의 2A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길이는 얼마 돼야 될까요?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여기에 있는 길이가 A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만큼의 길이는 3분의 2A가 되는 건데요. 이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서 긴 게 B거든요. 얘가 B거든요. 3분의 2B? 2대1. 4분의 3B가 돼야죠. 보세요. 얘네 두 개 곱하면 얼마예요? 2분의 1 AB잖아요. 이해돼요? 얘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점은 뭐예요? 얘가 전체가 B거든요. 얘가 4분의 1 B거든요. 이 점은 얘랑 얘의 3대 1 내분점이 되는 거예요. 얘는 2대 1 내분점이었다면 얘는 3대 1 내분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점이 좌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두 개를 이었을 때 이 점이 지나게끔 직선 만들어주면 끝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조금 더 하나의 심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응용한 거긴 하거든요. 대수 파트에 가면 배우십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해서 이런 비례관계가 만족이 된다라는 거 참고로 한번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혁준이가 말한 거는 조금만 이따가 해줄게요. 자, 그 다음은 아까 말했던 게 유형 26번이죠. 유형 26번으로 잠깐 와보시죠. 265번 문제. 268번 문제를 볼까요? 267번. 이것도 질문인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265번보다는 267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차함수 그래프가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2a 아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0이라고 하는 2차 함수 그래프 위의 점 P예요. 자, 그리고 나서 직선 y는 2x 마이너스 12a 여기 사이 거리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를 FA라고 한대요. 얘 사이 거리 최소값을 FA라고 둔다. 자, 일단 FA부터 찾아야죠. 제가 어떻게 될지 찾아야죠. 자, 그러면은 저기 점 위에 있는 거 하나를 임의로 하나 잡아서 저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러면 이 점 P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잡을 거냐, 진짜 그냥 대입하시면 될 거예요. 얘 알파 콤마 알파 제곱 플러스 2a 알파 마이너스 20이다 라는 걸로 나타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하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미분을 배우셨다면요 훨씬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분을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가셔야 된다. Yes, sir.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점 P라고 하는 거 가지고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적어보도록 하죠. 거리 D라고 하는 거는 루트 5분의 2x니까 2알파 마이너스 얘죠.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2a 알파 플러스 20 마이너스 12a 얘가 거리 D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요 다시 한번 A라고 하는 걸로 한번 싹 묶어내 볼게요. A라고 하는 걸로 묶을 수 있는 걸로 좀 묶어내 봅시다. 그러면 A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랑 들어있네요. 아, 그렇게 묶지 말고 그냥 알파라고 하는 걸로 묶어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알파로 한번 묶어내보죠. 절대값이라서 부호 무시하겠습니다. 알파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12a 마이너스 20 얘랑 또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의 최소값이니까 얘가 알파 값이 완전 제곱식이 됐을 때 그때 알파 값을 넣는 게 최소값이 나오겠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잖아요. 알파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절반의 제곱까지가 완전 제곱식이죠. 빼기에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20 얘가 되겠는데, 거리의 최소값이니까 앞에 제곱될 수 있는 것들은 싹 다 0이 될 때가 가장 최소값이겠죠. 그죠? 따라서 거리 D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이 FA라고 하는 거는요 루트 5분의 절대값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20이라고 하는 애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의 최대값을 찾으래요. 얘의 최대값이요. 근데 A 범위가 주어져 있다, 그죠? 3부터 해서 7까지요. 얘의 최대값이니까 일단 얘 다 전개부터 해야 되겠네요. 얘 다 전개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A 제곱에 플러스 14A 마이너스 21이라고 하는 게 절대값이 있고 루트 5입니다. 이제 얘의 최대값이나 최소값만 찾으면 되겠네요.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마이너스에 얘 절반 제곱하면은 49거든요. 마이너스 49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8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28이요. 마이너스 28. 그래서 뒤에다가 플러스 28까지 붙여주시면 되겠다. 자, 얘의 최대값을 최대값을 구하래요. 얘의 최대값이요. 근데 A에다가 7 못 집어넣죠. 어?
1바이 비상. 뭐 계산 잘못했나요? 혹시? 아이씨,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인데? 아! 여러분, 알파를 집어넣는데 여기가 플러스가 돼버렸어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처음부터 지금. 큰일 났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거만 수정하시면 답이 나오실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한번 하시죠.